네, 안녕하세요. 에리이십니다. 오늘은 주한미 대사 최종 후보로 알려진 3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명입니다. 원래는 모스탄, 그리고 고든창, 그리고 미셸 스틸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고든창 대신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군인 양반이 오셨습니다. 자, 맨 왼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스탄 대사님, 그리고 가운데는 에릭 웬트 예비역 중장이고요. 오른쪽에는 미셸 스틸, 한국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미셸 스틸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3명이 현재 최종 후보 3인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셋 중에서 그래서 한 명이 나오겠죠. 자, 먼저 모스탄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트럼프 1기 때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이 되었었고요. 현재는 리버티 대학 로스쿨 학장이고요.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력이 굉장히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기 때 임명이 되었을 때도 북한 관계에 대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도 크고요. 그로 인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동안 다뤄오셨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시게 된다면은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재명과도 굉장히 큰 충돌을 빚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부정선거 문제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죠. 만약에 주한미 대사로 오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더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스탄이 트럼프의 입장과 반대되고 상충되는 형태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트럼프가 제재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그 휘젓고 다니시면서 그동안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전혀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모스탄이 이미 그 트럼프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이나 리 스탑 더 스틸 차이나 리가 눈에 띄네요. 자, 문제는 그 아그레망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역사상 아그레망 이슈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의원은 아그레망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현 정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한미 대사는 아그레망이 필요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사로 오고 모스탄 대사도 다른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다음으로 에릭 웬트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분은 이 한반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었고요. 특수전학교 사령관이었고 태평양 사령부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미국 안보조정관을 지냈고요. 나토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나열했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군 특전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미 한국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릭 웬트 중장이 이 볼크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쭉 봤는데 이분은 이미 국제 정세 쪽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볼크만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정된 나라, 미군이 가 있는 나라들의 그 중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나라에 그린베레 요원을 파견하고 현지 상주하면서 그 관계를 구축해서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망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소속으로 볼크만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그린베레 요원은 미 대사관 소속이 되면서 현지 특수부대 작전 장교로 직무 수행을 하면서 미리 문제가 생길 법한 것들을 다 조기에 억제력을 형성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2011년부터 한국하고 콜롬비아, 이탈리아에서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베레 요원들이 이미 파견이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그리고 입지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감축하고 현재 정권에서 전작권 가지고 딜을 거네 마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미 미국 정부에서 이걸 선을 그어놨어요. 감축과 전작권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함부로 장난을 못 치게
아예 법을 발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대한민국을 그 대중 견제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라는 그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에릭 웬트 예비역 중장이 대사로 오게 된다면은 군사력과 대중 억제력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셸 스틸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강경한 중국 제재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의 그 대표적인 한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실제로 그 미 의회 내에 있는 중공하고의 전략적 경쟁을 다루는 그런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은 대중관계랑 대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입니다. 애당초에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분이에요. 이분도 전투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웬트 중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군사적 색채가 강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미셸 스틸이 된다면은 이 트럼프의 아시아계 동맹 구축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탈북자하고 또 인권단체랑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연달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분명히 현재 정부에 압박이 가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은 그 한국 보수층하고 미국 내의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계가 한동훈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스타는 부정선거와 반공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고 있고, 에릭 웬트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통한 대중 제재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이 미셸 스틸의 경우는 한국하고 미국의 보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사실 세 분 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누가 왔을 때 막 손해를 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에릭 웬트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주한미군이랑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손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에릭 웬트가 나왔다는 거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모스탄, 고든창, 미셸 스틸이었으면 아마 모스탄이 굉장히 유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에릭 웬트가 나오면서 약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스탄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그 명확한 근거를 보질 못해가지고, 물론 모스탄 대사님이 오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이 세 명이 어떤 장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는 아그레망 이슈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릭 웬트도 아마 아그레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미셸 스틸을 원할 거예요. 왜냐면 에릭 웬트가 와버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사실 모스탄보다 에릭 웬트가 훨씬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릭 웬트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에릭 웬트는요, 트럼프가 신뢰하는 현장 통제형 지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군인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한미 대사뿐이 아니라 주한미군 전체의 프로그램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으로 환원하겠다라는 트럼프 전략하고 다소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외교관이 아니고 군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회방을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명히 이 좌파들은 반미 시위를 할 구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에릭 웬트의 가능성은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말로 외교만으로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주한미 대사를 파견하는가를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웬트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군사 동맹으로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맹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 트럼프가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웬트가 온다면은
한국을 전진기지로 쓰겠다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도 억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스탄입니다. 자, 모스탄이 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분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스탄 대사가 오길 바라고 있죠. 그렇죠? 애당초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명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모스탄 대사가 오는 게 가장 적격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모스탄을 보내는 게 가장 트럼프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그레망 이슈가 가장 강력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모스탄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좌파 언론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걸 구실 삼아 가지고 아그레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세계 역사를 따져 보면은 그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10년에 프랑스가 베네수엘라 대사를 거부한 적이 있고요. 2014년에 이란이 미국 대사를 거부했고요. 2018년에 이스라엘이 폴란드 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은 시스템상으로는 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대놓고 제재를 막 때릴 겁니다.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국민이 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러면은 정부는 그걸 가지고 반미 시위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분명히 트럼프가 할 거예요.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스탄 대사가 오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미셸 스틸입니다. 보수의 브릿지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왜냐면 지금 하원 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보수층하고의 정치 연대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셸 스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직접 여론을 흔들기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 경험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안보 쪽도 아무래도 이제 미셸 스틸한테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정권에 대놓고 제재를 가하고 날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셸 스틸이 공격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서는 다소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에릭 웬트, 모스탄, 미셸 스틸 이 순서로 지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누가 오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한미 대사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오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연대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은 정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 대사를 임명하면서 한국에 직접적으로 물을 거예요. 친중이냐 친미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게 될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한미 대사가 오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라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채널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딱이 뜨는 영상들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채널 알고리즘이 날아갔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전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금씩 도움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